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빚이 400조 원이라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400조 원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만약 하루에 10억 원씩 갚는다고 해도 원금을 다 갚는 데만 무려 1000년이 넘게 걸리는 돈이죠. 그런데 이 믿기지 않는 금액이 국가의 부채가 아니라 단 한 개의 기업이 짊어진 빚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화려한 춤을 췄던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기업 헝다그룹과 그 제국을 건설한 황제 쉬자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초라하고 가난했던 1958년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똥걸음을 퍼나르고 트랙터를 몰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쉬자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이 총구석을 탈출하고 싶다. 그랬던 그가 불과 40년 뒤 중국 최고의 부자를 넘어 아시아 부자 순위 2위에 오르고 개인 자산만 60조 원을 거머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도시화라는 이름으로 포효하던 그 폭발적인 시기를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구 이동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도시로 몰려들었고 정부가 공짜로 집을 나눠주던 사회주의 배급 시대가 끝나면서 내 집 마련의 욕망이 본물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쉬자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천재적인, 아니 어쩌면 악마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합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 땅을 사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 그림만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또다시 빚을 내서 옆 동네 땅을 샀습니다. 이른바 삼고일저 전략. 높은 부채와 높은 레버리지, 그리고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이 위험한 도박은 중국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만나 거대한 성공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이 짓는 아파트는 빵집에서 빵이 팔리듯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쉬자인은 450달러 월급쟁이에서 순식간에 재벌이 되었고 그의 야망은 부동산을 넘어 끝없이 팽창했습니다.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광저우 축구팀을 인수해 아시아를 제패했고 백두산 물을 팔겠다며 생수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심지어 테슬라를 잡겠다며 전기차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넘어서겠다며 중국 전역에 15개의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앞다퉈 헝다의 돈을 싸들고 왔고 쉬자인의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같은 교훈을 줍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의 음악이 멈춘 건 2020년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부동산 기업들의 돈줄을 죄는 삼도홍선이라는 규제를 발표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더 이상 은행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덩치를 키워왔던 헝다에게 이것은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공사장은 멈춰섰습니다. 선분양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미리 냈던 150만 명의 서민들은 짓담한 콘크리트 덩어리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줄도산했고 헝다가 발행한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헝다는 이제 중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세계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랙터 운전수에서 아시아의 거부로 그리고 다시 범죄자로 추락하기까지 쉬자인이 보여준 욕망의 질주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기업의 흥망성쇠에서는 맨손으로 시작해 400조 원의 빚더미를 만든 남자 쉬자인과 그의 욕망이 잉태한 괴물 헝다그룹의 붕괴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이웃나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패를 믿고 영끌에 나섰던 우리에게, 그리고 부채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에게 던지는 아주 섬뜩하고도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과연 헝다라는 모래성은 어떻게 지어졌고 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욕망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털터리였던 쉬자이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서 그 짧은 시간에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남의 돈으로 내 꿈을 이루는 아주 위험하고도 천재적인 금융 기법에 있었습니다. 1997년 쉬자인이 광저우에서 헝다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진비가든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그는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돈이 없으니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쉬자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행을 찾아가 화려한 말솜씨로 600만 위안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즉시 공사를 시작하는 척하면서 아직 땅만 파놓은 상태의 아파트를 대중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선분양입니다. 당시 헝다가 내놓은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제곱미터당 4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중국 서민들은 열광했고 1차 분양분은 단 2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쉬자인은 이 분양 대금으로 은행 빚을 갚고 공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저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더 큰 대출을 일으켜 바로 옆 동네 땅을 또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헝다그룹 성장의 핵심인 3고1저 전략입니다. 높은 부채와 높은 레버리지, 높은 회전율, 그리고 낮은 비용. 쉽게 말해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도 전에 팔아서 현금을 챙긴 뒤 그 돈으로 다시 빚을 내서 사업을 무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이 방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막히는 순간 이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폰지 사기판으로 변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고도 성장기였고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었기에 아무도 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헝다에게도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헝다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빚을 잔뜩 끌어다 쓴 상태였는데 금융위기로 돈줄이 마르자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때 쉬자인의 승부사 기질이 발휘됩니다. 그는 당장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홍콩 재계의 거물인 주대복 그룹의 청이퉁 회장을 찾아갑니다. 쉬자인은 그와 함께 무려 3달 동안 매일같이 밥을 먹고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오직 카드게임을 하며 인간적인 신뢰, 즉 꽌씨를 쌓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이 끈질긴 노력 끝에 청이퉁 회장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도이치은행, 메릴린치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헝다에 거액을 투자해줍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헝다는 2009년 홍콩 증시에 상장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폭등했고 쉬자인은 중국 최고 부자 반열에 오릅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은 더 강해진다고 했던가요? 위기를 넘긴 쉬자인의 욕망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방석에 앉은 쉬자인은 부동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어발식 확장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축구였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공공연하게 중국을 월드컵 개최국이자 우승국으로 만들겠다는 축구 굴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쉬자인은 광저우 축구팀을 인수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안기며 시진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치적 인맥, 즉 꽌씨가 사업의 생명줄인 중국에서 이것은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백두산에 물을 담았다며 헝다 빙천이라는 생수 브랜드를 런칭했고 중국 전역에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15개의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황당하면서도 거대했던 야망은 바로 전기차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쉬자인은 앞으로 3년 안에 테슬라를 잡겠다며 헝다 뉴 에너지 오토를 설립합니다. 그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차는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는데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폭등해 한때 현대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체 없는 거품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파티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가 덩치를 키우는 동안 중국의 기초 체력이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형 도시가 1억 3천만 채나 생겨났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치솟아 베이징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범한 직장인이 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사회적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즉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헝다의 운명을 가른 저승사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3도 홍선 규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에게 3가지 붉은 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70% 이하로 낮춰라. 둘째,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만들어라. 셋째, 단기 부채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라. 이 3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은행 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초강수였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연명하던 헝다에게 이 조치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헝다는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위반한 상태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이자만 수조 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쉬자인은 급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 제트기와 호화저택 그리고 예술품들을 팔아치웠고 개인 자산 10억 달러를 회사에 쏟아부었지만 3천억 달러, 즉 4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9월 헝다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 헝다 본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을 헝다의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과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전 재산을 건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돈 내놔라, 헝다는 돈을 갚아라라고 울부짖으며 본사 로비를 점거했지만 이미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회사에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헝다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헝다와 거래하던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졌고 헝다를 믿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부실로 번졌으며 결국 중국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만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헝다 제국은 그렇게 빚이라는 모래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결론 파트에서는 헝다 사태가 현재 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치명적인 영향과 아시아의 거부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쉬자인 회장의 최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마무리를 넘어 쉬자인 회장의 비참한 최후, 중국 경제에 남겨진 치명적인 상처 유령 도시, 그리고 부채 주도 성장의 허상이 주는 교훈을 묵직한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TTS 청취 시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윤문하였습니다. 기업의 흥망성쇠, 헝다그룹 편 결론. 자, 이제 4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졌던 헝다 제국의 마지막 최후를 목격할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29일 홍콩 고등법원의 판사 린다 첸은 짧고 단호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Enough is enough. 이제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헝다그룹에게 청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헝다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빚 잔치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때 중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헝다는 이 판결 하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쉬자인 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아 부자 순위 2위까지 올랐던 그의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2023년 9월 쉬자인은 중국 공안 당국에 연행되어 비밀시설에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정보 조작 혐의였습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의 옆자리에 서서 붉은 넥타이를 메고 애국 기업가 행세를 했던 그였지만 필요 가치가 사라지자 중국 공산당은 그를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60조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화려했던 개인 제트기와 홍콩의 대저택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트랙터 운전수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남자의 말로는 범죄자라는 낙인과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쉬자인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닙니다. 헝다가 남긴 진짜 상처는 중국 대륙 곳곳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란웨이로, 즉 썩은 꼬리 건물들입니다. 짓다가만 콘크리트 골조만 앙상하게 남은 아파트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령 도시처럼 채우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선분양금으로 냈던 150만 명의 서민들은 입주는커녕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사가 중단된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제발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이미 자금이 말라버린 헝다에게는 그들을 구제할 힘이 없습니다. 헝다 사태는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믿음이자 종교였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헝다의 몰락과 함께 그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던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공포, 즉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땅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그 수입원이 끊기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헝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중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헝다의 흥망성쇠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쉬자인은 시대를 잘 타고난 천재적인 사업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술 개발이나 내실 다지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로비를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맡긴 선분양금을 마치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공돈처럼 여기며 광만하게 경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또한 헝다 사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3도 홍선 규제는 부동산 거품을 끄겠다는 올바른 취지였을지 모르나 너무나 급격하고 과격한 방식이었습니다.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유도한 이 정책은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장은 섬세한 생물과 같아서 충격을 주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간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이제 헝다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400조 원의 부채와 수많은 미완공 건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세계를 호령했던 부동산 제국의 멸망,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거품 경제가 만들어낸 한편의 슬픈 느와르 영화였습니다. 쉬자인 회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헝다의 모든 것은 당과 국가가 준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준 기회로 성장했지만 국가가 내린 철퇴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헝다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대한민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높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헝다의 몰락이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중국 헝다그룹과 쉬자인 회장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화려한 마천루 뒤에 숨겨진 빚의 그림자, 그리고 영원한 성장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을 탐구하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흥망성쇠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